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기분 전환을 어떻게 하시나요? 회사, 비즈니스, 인간관계 등 여기저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날 어떻게 푸시나요? 오늘 에피소드는 단순 일회성 스트레스 해소법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냈을 때, 격동의 시기를 보냈을 때, 그때 저는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을 하고 이겨내는지 여러 가지 저만의 방법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예민함 에피소드 인트로에서 감정적으로 살짝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한 달 정도는 지속이 됐었어요. 약간의 그 잔여 감정이. 단순 뭐 그냥 오늘 회사에서 깨졌어, 오늘 뭐 친구랑 싸웠어, 오늘 뭐 잃어버렸어, 뭐 돈을 잃었어 등등 그런 사소한 일상에서 오는 일회성 스트레스가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도 그 일이 계속 생각나고 그때 내 선택을 곱씹고 한 주마다 변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파묻혀 있는 등 그 잔잔한 후유증이 좀 오래 갔죠. 그렇지만 뭐 계속 거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슬슬 내 본래 루틴도 찾아야 되고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잊혀지게끔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근 한 달 이상 동안 해온 저의 감정 다스리기법, 다르게 표현하면 스트레스 해소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특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뭐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예상하실 수도 있고 아마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과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오히려 더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저와의 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안 되지만, 가지수는 몇 가지 안 되지만 제가 항목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뭐 저는 운동을 해요.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이렇게 좀 세부적인 상황들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번에 해소법. 유튜브 시청. 참 1차원적이죠. 정말 특별할 게 없죠. 그래도 저는 엔터테인먼트 시청이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뭐 기분을 전환하는, 주의력을 돌리는 것에 있어서. 그럼 먼저 저의 유튜브 취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떤 유형의 컨텐츠를 즐겨보는지. 예전부터 꾸준히 봐왔던 거는 이제 브이로그입니다. 해외 유튜버들의 브이로그. 근데 또 모든 브이로그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좀 리얼리스틱한 그런 브이로그를 좋아해요. 뭐 이끌 모닝 루틴, 이끌 데일리 루틴, 뭐 6am 모닝 루틴, 5am 모닝 루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픽처 퍼펙트한 일상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 말고 그냥 날 것 그대로 최대한 좀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의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채널을 선호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척하는 거 안 좋아한다는 거죠. 뭐 맨날 뭐 요가 가고 샐러리 주스 마시고 독서하고 일기 쓰고 물론 건강한 행동들인데 건강한 액티비티인데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건 좀 이제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일상은 좀 다방면에서 있는 그대로 물론 유튜브 자체가 이제 찍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카메라로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100% 리얼로 임하기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사람은 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그럼에도 최대한 좀 본인의 일상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채널을 선호해요. 그 다음 또 저의 유튜브 취향은 솔로 채널, 혼자 하는 채널, 혼자 운영하는 채널, 뭐 2명이서 뭐 여러 명이서 이렇게 크루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그런 채널은 안 좋아해요. 뭐 예를 들어 계속 단독 진행해오던 유튜버가 어느 날 게스트를 데리고 나왔다 채널에. 그 편은 안 봐요. 근데 그 게스트가 또 연예인이다. 절대 안 봅니다. 무슨 그림이 그려질지 뻔하거든요. 저는 원맨쇼를 좋아해요. 주변인들을 자주 등장시키는 걸 안 좋아합니다. 간혹 이렇게 이제 뭐 같이 갈 때 잠깐씩 이렇게 비출 수는 있어도 이렇게 자주 비추고 등장시키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산만하고 재미도 없고요.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튜브 외에 즐기는 또 엔터테인먼트가 팟캐스트인데 코호스트, 공동 호스트인 채널은 청취하지 않아요. 오직 혼자 하는, 단독 진행하는 채널, 그런 채널만 듣습니다.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죠. 팟캐스터들이. 전문가를 부르거나 뭐 친구를 부르거나 뭐 연예인 누구를 부르거나 뭐 그런 연예인이 내가 뭐 평소에 팔로우하던 혹은 좋아하던 연예인이다 하면은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인터뷰 에피소드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일단은 두 명 이상이 말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오디오가 겹쳐요. 그게 살짝 거슬릴 때가 있고 집중력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이렇게 둘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주제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이렇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얘기가 산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청취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대체 뭐가 웃기다는 거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주제가 내가 뭐 평소에 원하던 주제다 혹은 내가 정말 평소에 관심 있던 게스트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솔로 팟캐스트를 선호합니다. 저도 물론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 봤었죠. 혹시 내 채널이 나중에 좀 커지게 된다면 인터뷰 같은 걸 나도 해야 되나 누굴 좀 초대해야 되나 물론 초대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제 팟캐스트 그 고유의 성질에 좀 벗어난 느낌이어서 계속 저는 이렇게 단독 체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 성향 자체가 원체 좀 혼자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솔직히 일도 협업하는 걸 안 좋아해요. 제가 너무 이렇게 혼자만 강조하다 보니까 좀 어떤 분들은 저를 그러니까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뭐 사회성이 결여됐다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기본은 합니다. 기본은 해요.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은 해요. 다만 선호를 안 할 뿐이지. 이왕이면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이왕이면 어떤 업무도 그냥 혼자 맡아서 알아서 이렇게 혼자 처리하고 딱 시간 되면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가는. 깔끔하잖아요. 이런저런 뭐 말이 나올 것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일이 잘못됐다 해도 내가 책임지면 되죠. 그러니까 나 혼자 피해 입으면 되는 건데 이제 여러 명이 얽혀 있으면 그 피해가 이제 분산이 되니까 또 저처럼 워낙 이렇게 책임지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책임질 일을 최대한 덜 만든다거나 한다 해도 나 혼자 그냥 감당하는 그러는 게 좋아요. 어쨌든 앞서 언급한 브이로그가 저의 메인 컨텐츠였는데 요즘에 생긴 변화가 있어요. 정말 최근에 생긴 변화입니다. 바로 푸드 카테고리, 푸드 챌린지, 푸드 리뷰에 완전 꽂혔어요. 일단 제 자체가 요즘 좀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음식을 만들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시도해보지 못했던 음식, 시도해보지 못했던 뭐 어떤 프랜차이즈, 우리나라에 없는 브랜드 그런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나하나씩 다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 없는 브랜드라면 더더욱 그게 궁금하니까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유튜버들의 리뷰죠. 그래서 요즘 푸드 관련 콘텐츠들이 정말 많이 보는데 또 너무 그게 과학적인 건 좀 보기 힘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목이 I ate at McDonald's every hour for 24 hours. 그러니까 하루 동안 맥도날드 음식을 1시간 간격으로 먹는 거예요. 이런 챌린지를 이제 하는 영상을 봤는데 주제 자체가 확실히 이제 조회수를 뽑아먹기에는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데도 내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배부른데 소화도 안 됐을 텐데 가서 이제 1시간마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입에 넣어야 되니까 꾸역꾸역. 물론 메뉴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1시간마다 꼭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와, 제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나까지 소화 안 되는 느낌? 그래서 보니까 막 펩토비스모라고 해서 뭐 위장약? 핑크색 위장약까지 먹어가면서 이제 하더라고요. 물론 영상 자체는 이제 재밌게 봤는데 약간 이제 보면서 고통스러운 면은 있었죠. 제가 이 음식 관련 컨텐츠에 대한 취향이 좀 확고합니다. 저는 먹방은 안 좋아해요. 먹방은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산처럼 쌓아놓고 먹는 걸 안 좋아해요. 과하다는 느낌? 저는 좀 음식에 관한 철학이 있는데 이건 좀 책에서 배운 겁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런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대식가가 되지 말고 미식가가 되라. 그게 장수의 비결 중 하나다라고 이제 말하는 구절이 있었는데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음식을 이제 내 몸에 맞게 맞는 양으로 적절한 양으로 먹되 그 맛을 즐기라는 거죠. 맛 하나하나를. 제가 좀 추구하는 그 철학과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먹방처럼 이렇게 막 산처럼 쌓아놓고 막 대용량 막 라면 막 5개, 6개, 7개 끓여가지고 먹는 거 그런 거를 좀 이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또 간혹 어떤 영상들은 사운드가 너무 날 것이라 그 사운드가 오히려 입맛을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음식을 리뷰하는 그런 콘텐츠에 끌리더라고요. 이 리뷰 영상에서도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간혹 어떤 리뷰는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맛없다는 걸 너무 격하게 표현하는 그런 영상이 또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의 크럼블 쿠키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바이럴이 됐습니다. 지금은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럼블 쿠키 후기 영상을 많이 올렸었어요. 그 크럼블 쿠키에서 카다시안 제너 아시죠? 그 카다시안들과 콜라보를 한 메뉴를 출시를 했었어요. 카다시안 자매들이 개인적인 그런 본인의 취향을 담아서 1인당 한 명씩 본인의 그런 시그니처 쿠키를 낸 거죠.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 카다시안 엄마 크리스 제너까지 해서 총 6가지 맛의 크럼블 쿠키가 이제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핫했죠. 너도 나도 이제 리뷰를 하고 그러길래 저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리뷰 영상을. 그 메뉴 중에 이제 코트니 카다시안 이름으로 나온 쇼콜라 케이크? 닥 초콜릿 케이크인데 위에 이제 라즈베리 토핑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코트니가 비건이에요. 비건이라서 그 케이크도 이제 비건 레시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또 다크 초콜릿을 사용했으니까 단맛이 좀 덜할 거고요. 좀 건강한 맛이겠죠. 그래서 몇몇 크리에이터들이 그거를 이제 먹고 리뷰를 하는데 막 사람이 못 먹을 정도의 사람이 먹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격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막 몇 번 씹고 이제 구역질을 한다던가. 그 구역질도 그냥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과하게 해요. 무슨 술 먹고 오바이트 하는 것처럼. What the hell? 이러면서 막 마치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길 정도로 정말 좀 그걸 그로스하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건 좀 너무 과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정말 사람이 먹기 힘든 음식, 악취가 심한 음식, 그런 음식을 먹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취두부 같은 거. 그런 건 당연히 이제 먹기 힘든 음식이니까 향도 강하고 그렇게 오바스럽게 표현해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뭔가 일반적인 음식을 그렇게 좀 오바스럽게 표현하는 건 또 별로더라고요, 좀. 진짜 맛없다, 내 스타일 아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줄 더 떠서 오바이트까지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좀 그랬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시도해보지 않았으니까 넘겨짚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다시 간다면 꼭 크럼블 쿠키 리뷰 영상은 뭐 쇼츠든 롱폼이든 만들 생각입니다. 뭐 메뉴는 바뀌어 있겠지만 제가 요즘 꽂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음식 관련 컨텐츠를 올리는 유튜버 중에서 사실 이 유튜버를 꼭 언급을 하고 싶어서 이 세그먼트를 만든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이게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 스타일인 것을 발견했을 때 그런 심리 있죠. 나만 알고 싶은 거,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나. 저도 그래서 뭔가 저만 알고 싶었는데 그래도 혹시 또 오늘 유튜브랑 음식 얘기 하다 보니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해외 유튜버 즐겨 보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이제 음식 관련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거든요. 바로 킬도저입니다. KILLDOZER 킬도저.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유튜버예요. 급부상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우연치 않게 이 채널을 발견했는데 제가 완전 꽂혀가지고 지금 빈지워칭하고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이 유튜버가 예전에는 이제 게임 관련 컨텐츠, 그래서 뭐 트위치 스트리밍 그런 것들 위주로 시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다이어트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이제 음식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만 먹는 챌린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달러트리 다이어트 해가지고 달러트리에 파는 음식들로만 일주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는 블루 다이어트, 파란색인 음식만 골라서 뭐 5일, 일주일 동안 먹는 챌린지. 이렇게 좀 정말 익스트림한 푸드 다이어트 영상을 올리는데 이게 이제 바이럴이 된 것 같아요.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너무 이목을 끄니까 제목부터가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뭐 블루 다이어트, 핑크 다이어트 신박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핑크 다이어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룰이 그거예요. 핑크색인 음식만 먹어야 되니까 약간 핑크가 아니다 싶은 음식은 이제 핑크로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정한 룰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닭가슴살을 샀나? 생 닭가슴살? 그걸 샀는데 이제 색깔이 좀 애매해가지고 이거 이제 핑크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펩토비스모 그 위장약, 핑크색 위장약에 그거를 양념을 입히는 거예요. 양념을 입혀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쨍한 핑크색이거든요, 그 위장약이. 그걸 이제 양념 재료로 쓴 거죠. 그거는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이 채널이 제 스타일인 이유. 그러니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깔끔한 편집. 편집 스타일이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이게 막 잡다한 말을 안 해요, 영상에서.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 뭐 잡다한 얘기, 감정적인 얘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오직 음식 리뷰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리뷰도 정말 간단하게 표현해요. 음식마다 이제 랭킹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러면서 음식 맛이 어떤지, 뭐 때문에 뭐 7.5점을 줬는지 8점을 줬는지 정말 그렇게 간결하게 핵심만 말하고 넘어가니까 보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굳이 저는 그 먹는 모습, 씹는 모습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음식을 먹다 보면 좀 이렇게 뭐 음식에 따라 다르지만 지저분하게 먹게 될 때도 있잖아요. 막 묻고 그런 것을 다 컷하고 이제 딱 입에 넣는 모습까지만 잘라서 내보내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래도 뭐 이 유튜버의 성격? 굉장히 유머러스합니다. 말하는 게 굉장히 웃겨요. 털털하고 쿨한 것 같아서 호감이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뭐 이런 류의 영상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킬도저 검색하셔서 보세요. 재밌습니다. 저도 영감을 좀 많이 받아서 나중에 여행 가면 푸드 리뷰 같은 거는 하나씩 찍어서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뭐 먹방러, 대식가가 되진 못하지만 리뷰를 정확하게 할 자신이 있거든요. 또 저도 제 나름의 그 입맛이 있어서. 그 다음 저의 해소법 1입니다. 1. 출근. 놀랍죠? 출근이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니. 이거는 상황마다 달라요. 만약에 내가 겪고 있는 뭐 힘듦, 어려움이 이제 회사에서 오는 거다, 일에서 오는 거다라면 일이 될 수가 없겠죠. 해소법이. 근데 뭐 개인적인 뭐 사적인 일에서 오는 거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다. 그러면 오히려 일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있게 해주거든요. 일하는 동안은 생각이 안 나요. 일에 몰두하게 되니까. 진짜 이 사람의 주의를 돌리는 데 있어서 일만 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뭐 내가 겪고 있는 게 이제 일 때문이다, 회사에서 오는 거다, 직장에서 오는 거다 하면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뭐 저같이 뭐 개인적인 사적인 일에서 오는 그런 뭐 스트레스, 어려움이다 하면은 오히려 출근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이 진짜 싫은데 또 그럴 때는 아, 차라리 일 가는 게 낫다,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 싶더라고요. 일할 때는 생각이 안 나고 일단은 그 일을 하는 주 동안은 사람이 이제 기계처럼 움직이잖아요.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하고 출근하고 와서 저녁 먹고 씻고 자고 사람이 딱 이렇게 정해진 루틴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출근하는 그 주 5일 동안은 오히려 잡생각도 안 들게 되고 또 피곤하니까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이 일이 또 이렇게 작용할 때가 있구나, 이런 장점이 될 때가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좀 루틴이 정해져 있는 걸 선호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계획이 없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뭐라도 할 게 정해져 있고 해야 될 게 있어야 사람이 이제 좀 동기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고 힘을 얻지, 뭐가 없으면 참 그래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일이든 어떤 목표든 간에. 세 번째는 집안일. 제가 뭐 집안일, 청소 그런 거는 너무 많이 언급을 했어요, 팟캐스트에서. 근데 가장 베이직하면서도 효과 빠른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머릿속이 엉망이어도 환경까지 더럽힐 수는 없잖아요. 저는 꼭 집안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힘들 땐 더더욱. 사람이 아무리 뭐 힘든 일 겪어도 환경은 무조건 깨끗이 해야 마음도 정돈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런저런 문제로 이렇게 골머리에 앓고 있을 때, 머리가 복잡할 때 그냥 일어나서 청소기 돌리던가 뭐 창문을 닦는다던가 창틀 더러운 거 보면 저 닦아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닦기도 하고, 화장실에 뭐 배수구도 좀 청소해주고 싱크대도 한번 이렇게 광나게 닦아주고, 집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집안일을 좀 재밌게 하고 싶다 하면은 뭐 팟캐스트를 튼다던가 음악을 튼다던가 해서 일의 능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깨끗해진 집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소파에 앉아서 둘러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다음은 팟캐스트 활용하기. 여러분들은 제 팟캐스트를 주로 언제 들으시나요? 이동 중에? 집안일 할 때? 작업할 때? 드라이브 할 때? 백색 소음처럼 틀어놓으시는지 아니면 각 잡고 들으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팟캐스트 진행자이면서 또 청취자이기 때문에 저만의 그런 좀 활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할 때, 집안일 할 때 들고, 두 번째는 스킨케어 할 때. 제가 하루 일과에서도 말씀드렸을 텐데, 이제 나이트 스킨케어. 밤에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스킨케어 하는 시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때 항상 하는 게 팟캐스트를 틀어놔요. 참고로 저는 영어 팟캐스트만 듣습니다. 막 업로드된 따끈따끈한 에피소드를 딱 틀어놓고 스킨케어를 이제 여유롭게 해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유일하게 각 잡고 듣는 시간? 이동 중에 들으면, 뭐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들으면 약간 이제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긴 해요. 왜냐하면 주변 소음도 있고 내가 움직이니까 몸을. 특히 영어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들을 때 정말 집중해야 되거든요. 2배, 3배 이상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건지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그 스킨케어 타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로 듣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이제 뭐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좀 기분 전환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 기분과 매치되는 에피소드를 골라 듣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인간관계에서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면은 인간관계 관련된 에피소드를 검색해서 들어요. friendship, relationship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관련 에피소드를 듣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뭐 돈 때문에 머리 아프다, 돈 관리 때문에 머리 아프다 하면은 돈과 관련된 에피소드, 뭐 money illusion, financial difficulties 이렇게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에피소드를 골라 들어요. 또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받아쳤다, 완전 최악이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감정과 관련된 에피소드 키워드를 검색해서 듣기도 하고, 뭐 내가 뭐 이별을 겪었다 하면은 뭐 브레이크업 어드바이스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뭔가 내 기분과 매치되는 에피소드를 들으면 생각과 감정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이제 그 팟캐스트도 겪어봤으니까 그 사람도 이제 그 관련된 에피소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런 뭔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듣다 보면은 아, 이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저런 방법도 있었네? 아, 나도 저렇게 생각했었는데.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좀 치유도 되고, 또 나만 이런 거 겪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안심? 우리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이런 안심도 되고요. 물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친구,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과 이제 얘기하면서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항상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는 게 이런 팟캐스트나 유튜브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제3자, 완전 나와 상관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스토리, 난 생각을 언제 어디서는 들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뭐 비슷한 유형이 또 음악 청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악 청취에 있어서도 약간 일관됩니다. 저는 좀 기분과 매치된 음악을 들어요. 슬픈데 괜히 막 그런 기분을 떨쳐내려고 뭐 EDM을 듣는다던가 힙합을 듣는다던가 애써 그걸 이제 잊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슬플 땐 슬픈 음악, 기쁠 땐 기쁜 음악, 신날 때는 정말 이렇게 업비트한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매치를 시켜요. 저는 그 방식이 오히려 좀 더 잘 해소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주로 제 기분과 상태와 매치되는 그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자기관리.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일상에 치이고 하다 보면은 자기를 가꿀 시간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다 보면은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럴수록 오히려 제 자신을 더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뭐 자신을 돌본다면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나를 가꾸는 것. 제가 스킨케어 타임을 좋아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제대로 이렇게 각 잡고 거울을 볼 수 있는 시간? 내 자신을 좀 제대로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또 그 시간이 유일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제가 뷰티에 완전 꽂혀가지고 내 자신을 꾸미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 누구보다 자신 있었고 취미에 가까울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점점 좀 관심이 좀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제가 젊은 편인 것 같아요. 정말 관심이 없어졌다면 이제 그런 거 아예 거들떠보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저는 아직 뭐 옛날보단 덜하지만 가꿀 건 가꿔요. 뭐 네일 같은 거. 저는 네일을 항상 받습니다. 맨 손톱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손톱이 가꾸어져 있지 않으면 뭔가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는? 네일은 저한테 약간 디폴트예요.
자기관리에 있어서. 당연히 하는, 아예 이제 루틴이 되어버린. 그래서 저는 꼭 네일만큼은 꾸준히 받습니다. 저는 아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손톱은 그냥 원 컬러로 칠하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손톱이 좀 길면 굳이 아트 같은 거 안 해도 예뻐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가면 이제 케어 플러스 풀컬러로만 받습니다. 얼굴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또 생각을 해서 저는 네일은 항상 받고요. 뭐 피부 관리 같은 거. 피부과를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스킨케어 타임에 이제 더운 날씨로 이제 좀 피지가 올라왔다면은 이제 좀 제거해주고 모공 관리 좀 해야겠다면 이제 모공팩도 해주고 그냥 그런 단순한 스킨케어, 간단한 스킨케어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가꾸면 또 기분이 좋아져요. 엑스트라로 케어하고 싶은 날에는 이제 과일사로 마사지도 해주고요. 목 부분 혹은 이 두피 부분도 이렇게 좀 지압도 해주고 인공 눈물도 넣어서 눈도 좀 촉촉하게 해주고 눈썹도 다듬고 머리도 사이드뱅이 좀 많이 긴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잘라주고 저는 머리 제가 자릅니다. 집에서 미용실 안 가요. 긴 머리는 딱히 미용실 갈 필요가 없는 게 돈 아까워요. 머리가 길면 대충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 안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서 저 혼자 다듬어요. 길이도 다듬고 최근에 레이어드 컷을 했는데 저 혼자 했습니다. 집에서. 이게 긴 머리도 가끔 질릴 때가 있어요. 아 뭔가 좀 색다름을 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자르긴 싫은 거예요. 짧게. 그래서 뭐가 있을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레이어드 컷씩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몇몇 아이돌 분들이 이제 중단발 컷 그런 거 한 거 보니까 너무 이제 신선해 보이고 색달라 보이고 그래서 아 기분 전환하면서 길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싶을 때 딱 레이어드 컷이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화장실 가서 혼자 이렇게 층을 냈습니다. 물론 이제 미용실 정도의 수준은 안 되죠. 삐뚤빼뚤하기도 한데 딱히 그게 티 안 나요. 뭐 누가 이렇게 신경 쓰나요, 솔직히? 사람 머리 길이를. 그래서 뭔가 중단발로 보이고 싶은 날에는 이 자른 부분을 앞에 이렇게 좀 내밀면 머리 자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어떤 날은 그냥 긴 머리로 남고 싶다 하면은 그냥 뒷머리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앞으로 정리해주면 롱헤어가 되는 거고 확실히 좀 가벼워 보이고 무거운 느낌이 덜하고 두 가지 스타일링으로 이제 연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딱히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지만 집에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보면서 자기 관리를 해요.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면도 중요합니다. 외적에서 오는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대면할 때든 뭐 내가 그냥 길거리에 다닐 때든 내 껍데기는 그래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자신감도 올라가고 자존감도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런 시간에 이제 그런 자기관리 시간에 투자를 하죠. 그럼 저의 마지막 해소법 바로 가족과 친구입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소통 혹은 또 소셜타임. 근 한 달 동안 가장 크게 느낀 부분 중 하나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이더라고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있게 좋아하는 저도 절대 혼자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가족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해요. 뭐 24시간 내내 연락할 수는 없지만 맨날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힘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도 이런 식의 더더욱 더 크게 깨닫더라고요. 더 와닿습니다. 근래에 정말 가족, 친구들과 많은 소통을 했거든요. 활발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엔 제 친구가 제 집에 놀러 와가지고 같이 이제 하룻밤 자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수다 떨고 밤새 막 과거 얘기하면서 재밌게 보냈죠. 그러니까 과거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하룻밤도 모자랍니다. 그만큼 서로 이제 공통된 추억이 있으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좀 힐링도 되고 내가 좀 이런 일을 겪었다 이제 털어놓으면서 공감도 얻고 친구의 의견도 들으면서 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아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위안이 됐어요. 또 근래 친구들과 통화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자주 통화하지 않지만 한 번 통화하면 2시간 이상씩은 합니다. 친구들과. 특히 어떤 썰이 있는 날에는 장난 아니죠. 언제든 통화하면 이제 받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많이 됐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이 혼자 곱씹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내가 비정상인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저는 주로 이제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다 보면은 아, 이게 맞구나. 내가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이게 좀 가닥이 잡힐 때가 있고, 혹은 뭐 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제 타인의 생각을 들으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널브러져 있던 마음가짐이 이렇게 한결 정돈되는 느낌? 그래서 사람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게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소통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오는 진정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이유에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위안을 받다 보니까 그럼 나도 나중에 친구들한테 이런 삶을 돼줘야겠다. 가족들한테 이런 역할을 돼줘야겠다. 라는 다짐도 생기고요. 여러모로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혼자만 앓고 계시지 마시고 소통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사람이 있으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굉장히 특별한 거 없었지만 그래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만의 뭐 특별한 해소법이나 루틴 같은 게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리뷰에 남겨주셔도 좋고 스포티파이 댓글이나 팟캐스트 DM 어디든 환영하고요. 팟캐스트 관련 컨텐츠는 제가 항상 유튜브나 릴스, 인스타그램 릴스로도 올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별 5개 플러스 리뷰도 꼭 남겨주세요.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